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결혼식 전날 신부 측에서 3만 위안의 지참금을 요구하며 지참금을 더 주지 않으면 결혼식 차량에 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신랑 측에서 단호하게 그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결국 결혼이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과 타협하려고요. 이 3만 위안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결혼 지참금 전부를 돌려준다고 해도 우리는 더 이상 결혼할 수 없어. 3만 위안이 그에게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는 저와 이혼하려고 해요. 저는 곧 35살이 됩니다. 이제 노처녀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결혼 지참금도 필요 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집이랑 차까지 내놓아도 결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개팅에서 만나는 남자들이 하나같이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중국 경제가 점점 악화하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공 당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결혼 등록 건수는 34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2.7%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여성은 남성이 집과 차, 저축까지 갖추길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액의 결혼 지참금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결혼 지참금 문화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혼 지참금은 중국 결혼 풍습 중 하나로 결혼할 때 신랑 측이 신부 가족에게 금전이나 재산을 선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거래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신부의 부모에게 딸을 키워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의미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랑이 결혼과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진심과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신부 측은 신랑에게 결혼 지참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답례로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역마다 경제 수준과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신부 측에서 돌려주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중국의 남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남성들이 결혼 상대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서 농촌 지역에서는 결혼 지참금이 기존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까지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농촌 청년들은 아예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 지역의 한 1인 방송 운영자는 강서 내 현과 도시의 상황은 다 다르다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결혼 지참금이 그렇게까지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강서 출신인데요. 사람들이 제 출신지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너희 지역은 결혼 지참금이 엄청 비싸다면서? 라는 거예요. 얼마 전 유명 중매인이 상요에 와서 그 지역의 결혼 지참금이 38만 8천 위안부터 시작해 68만 8천 위안, 88만 8천 위안이나 된다고 말했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과장된 금액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6만 8천 위안, 8만 8천 위안, 많아야 10만 위안 정도예요. 저와 제 남편은 졸업 후 바로 창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은 상징적인 의미로 10만 위안의 지참금을 저에게 줬습니다. 우리 고향인 구강의 전통에 따르면 결혼 지참금은 전액 신랑 측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셨고 오히려 추가로 2만 위안을 더 보태서 결혼 지참금 대신 혼수로 주셨죠. 저는 강서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강서 각 지역의 직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간주와 낙평입니다. 이 두 지역의 결혼 지참금은 정말로 높아요. 예전에 간주어도 출신의 직원에게 들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결혼 지참금이 기본 25만 위안부터 시작한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부 측이 받은 지참금을 신랑 측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집안에 남동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동생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하니까 지참금이 거의 전부가 신부 집안으로 가고 신부는 이불 몇 채나 일해서 3만 위안 정도만 답례금으로 돌려주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남성은 결혼 지참금을 요구하는 신부 측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금액은 너무 과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지참금이라는 건 말이죠. 10에서 20만 위안으로는 좋은 차 한 대도 못 사지만 그 돈으로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맞이할 수 있고 그녀는 아이를 낳고 당신을 위해 요리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으면 주고
줄 형편이 안 되면은 신부 측에서 금액을 낮춰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신부도 자신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니까요. 돈을 줄 수 없다면 그냥 지참금을 덜 요구하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일은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지참금은 결국 신부 측에게 신랑의 태도와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굳이 지참금 때문에 흥정하며 다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안타까운 건 몇 년 동안 연애를 했음에도 결국 집 문제나 결혼 지참금 문제로 헤어지는 커플들입니다. 결혼 지참금은 중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화적 전통이며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서구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웨이신 공식 계정 영륜대숙에서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33세 중국인 유학생 장 씨는 정부 지원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네덜란드 국적의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그녀의 남자친구도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부 측은 남자친구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8.8만 유로를 요구했습니다. 네덜란드 남자친구에게 8.8만 유로는 일반적인 연봉 수준과 맞먹는 금액이었고 네덜란드에는 결혼 지참금을 주고받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현지인들은 결혼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사기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이 요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노린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사기극이 아닐까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중국인 여성은 네덜란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형기가 끝난 후에는 강제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의 폭로에 따르면 이 중국인 여성 유학생은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기 전 이미 한 차례 결혼한 적이 있었으며 당시 신랑 측에 결혼 지참금으로 66만 위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 장거리 생활이 지속되면서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8.8만 유로의 결혼 지참금을 요구했다가 남자친구를 겁먹게 했고 결국 그녀는 강제 추방 조치를 당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유럽과 미국의 법률에 따르면 결혼을 조건으로 무상 재산을 요구하거나 임신을 이유로 재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사기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설 명절 기간 많은 외지 노동자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미혼인 결혼 정년기 청년들은 부모님의 결혼 재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영국에서 먼 길을 날아와 고향에서 설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반가워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년에도 네가 혼자라면 아예 설에 집에 돌아오지 마라. 그제야 저는 왜 미혼의 결혼 정년기 청년들이 설 명절에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해했습니다. 집에 가면 친척들과 부모님이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비꼬듯이 한마디씩 던지면서 마치 30대 넘어서도 결혼을 안 하면 비정상인 것처럼 취급하니까요. 대체 누가 30살 이전에 결혼해야 한다라고 정한 겁니까? 1인 방송 운영자 아교는 부모 세대가 독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젊은 세대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결혼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절대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눈에는 미혼인 사람이 명절에 집에서 편하게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가끔 여행을 가면서 여유롭게 사는 게 고독한 삶으로 보이니까요. 반면에 부모님 세대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결혼한 후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끝없는 집안일과 설날 음식 준비에 시달리면서 온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식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40대인데 미혼이고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해외여행을 가고 삶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그를 부러워할 정도죠. 그런데 어른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들의 첫 반응이 이거였어요. 그 친구 참 불쌍하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뭐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고급 빌라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중국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꺼리는 걸까요?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부 측이 신랑에게 집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현재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대부분 직장인의 저축으로는 터무니없이 비싼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젊은이들은 쉽게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중국 여성들은 너무 금전적인 조건을 따지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중국 여성 중 상당수가 결혼 조건으로 집과 차, 고액의 지참금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당연한 일인가 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서구 사회는 결혼할 때 지참금을 주고받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결혼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과거 중국 당국이 강제 시행한 한자녀 정책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계획 생육 정책으로 중국 내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화하였고 이로 인해 결혼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남성들이 결혼 상대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친 비교 문화와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결혼 비용을 더욱 높이는 원인이 됐습니다. 결국 높아진 결혼 비용 부담으로 많은 젊은 남성이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중국 여성들이 결혼 지참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현상은 중국 공산당 체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이 잘 갖춰져 있고 평균 임금 수준이 높으며 특히 사회보장, 교육, 의료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 일반적인 여성들도 굳이 부유한 남성과 결혼해야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즉 중국과 달리 서구에서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굳이 부자와 결혼하지 않아도 체면을 지키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인들의 삶에는 안정적인 사회 보장이 부족하며 높은 생활비와 경제적 부담 속에서 많은 여성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더 많은 경제적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덜 발달한 지역일수록 결혼 지참금 요구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재정적 보상을 원하거나 남성 측의 경제적 능력을 보장받으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결혼 지참금의 본래 목적은 신혼부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결혼 지참금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담만 가중할 뿐입니다. 이와 반대로 일부 젊은이들은 라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즉 지참금을 주고받지 않고 결혼식도 생략한 채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인 결혼 생활에 집중하려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결혼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1인 방송 운영자 일구매는 라혼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에는 서로 사랑이 넘치지만 결혼 후에는 현실적인 생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속담에 가난한 부부는 모든 일이 슬프다라는 말이 있듯이 결혼 생활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기 시작하면 부부 사이가 쉽게 틀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혼을 그다지 찬성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를 각종 방과후 수업에 보내야 하고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게 해야 하며 거기에 집도 사야 하고 차도 사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평균 월급이 5천 위안 정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집 한 채 값이 기본 100만 위안 이상입니다.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부담이 엄청나죠. 만약 미리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아무런 기반도 없이 결혼한다면 부부가 오로지 노력과 근면함만으로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완전히 맨손으로 시작해서 성공하는 부부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 내 갈등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즉 경제적 부담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결혼할 때 신랑 측의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1인 방송 운영자는 신랑 측이 아무런 경제적 기반도 없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겠다는 것은 결국 여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아이에게까지 무책임한 행동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요즘 결혼 지참금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부자들에게는 이 돈이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들에게는 그냥 줘야 하면 주는 돈일 뿐이니까요. 결국 결혼 지참금을 문제 삼는 건 우리 같은 서민층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지참금이 필요한 사람들도 바로 우리 같은 서민층이죠. 특히 우리 같은 서민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결혼 후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남편의 수입도 안정적이지 않다면 그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럴 때 만약 지참금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출산 보증금이자 가정을 위한 비상금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돈은 여성이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자신과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출산 자체가 여성의 몸에 큰 부담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성이 결혼 전에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참금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나요? 그런데도 많은 남성이 여성이 지참금을 요구하는 것은 친정이 딸을 돈 받고 파는 것과 같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이 결국 신부의 친오빠나 남동생에게 돌아간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죠. 1인방송 운영자 마비비는 결혼을 원하는 미혼 남성들에게 조언하며 결혼하려면 선자리를 가지 말고 직접 여자친구를 사귀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진정한 감정을 쌓은 후 결혼하면 결혼 지참금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미혼 남성들에게 조언합니다. 특히 키가 작거나 외모가 평범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은 분들은 선을 보러 다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저도 시골 출신인데요. 제 고향 허난에서는 한 집안에 미혼 여성이 있으면 친척들이 줄줄이 나서서 선을 봐주고 이웃들도 다 나서서 남자를 소개해줍니다. 하루에 3명, 5명 만나는 건 기본이에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심지어 선을 보러 가는 남성들이 줄을 서야 할 정도죠. 그 중에는 당신보다 집안이 더 좋은 남자도 있고 돈을 더 아낌없이 쓰는 남자도 있으며 여성에게 더 헌신적으로 매달리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과 선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연애하면 경쟁자가 많지 않으니까 당신도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선자리에서는 모든 조건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성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남성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구조죠. 지금 여자들은 연애와 선자리를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연애할 때는 그저 잘 놀아주고 여자를 기분 좋게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선자리는 단 하나라도 조건이 부족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또한 직접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하면 몇 년 동안의 감정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참금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선자리에서 만난 여성은 그녀가 30만 위안의 지참금을 요구하면 그 금액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돈이 있는 다른 남자가 대신 내면 되니까요. 일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성들은 아무나 결혼할 바에야 차라리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 쉽게 결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시절을 놓치게 되고 결국 사회에서는 이들을 결혼 정년기를 놓친 노처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결혼 정년기를 넘긴 미혼 여성들은 대개 현대 도시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높은 학력, 높은 수입, 높은 지능을 갖추고 있으며 외모도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높아 결국 결혼해서 적절한 상대를 찾지 못하고 계속 미혼 상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커리어에 집중하며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이미 사회에서 결혼 정년기를 놓친 노처녀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35에서 36살이 된 미혼 여성입니다. 올해 설에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반드시 20대에 결혼했을 겁니다. 절대 지금 이 나이까지 미루지는 않았을 거예요. 30대가 되고 나면 주변에 괜찮은 이성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기대는 더더욱 어렵죠.
이제는 그냥 대화가 통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만나보면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사람이 많고 생활 습관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20대에 좋은 상대를 찾아서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 결혼도 하나의 인생 경험일 뿐이니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